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더 힘있게. 안녕하십니까? 졸려요? 굉장히 졸립니다. 밤 10시라. 2023년 12월 20일, 2024년 전력 11월 8일 킹스포드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천일국 이대왕 문형주님을 대신해서 나온 김여다하고 윤광석 권사입니다. 김여다 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천일국의 그 영토를 각인합시다. 다시 한번 현재 저 청평 테네시는 저 영하 7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 맑고요. 그리고 오늘은 9도까지 영상 9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오늘 밤은 좀 그 일부 흐린 가운데 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영상 11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펜실베니아 동북부 그 천일국은 현재 영하 3도입니다. 그리고 역시 맑은 날씨고요. 그리고 오늘 7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밤엔 2도까지 내려가고 그 영하 2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영상 5도, 영하를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텍사스가 그저 영상 7도인데 그 외에 정보가 아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7도고 오늘은 21도까지 좀 올라갑니다. 대체로 저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밤에도 계속 흐리고 그리고 12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최저 기온이 12도입니다. 내일은 오후에 좀 비가 오면서 17도까지 올라갑니다. 영상 17도입니다. 한국의 저 순천 전전국을 봅시다. 일부 흐린 가운데 현재 영하 4도입니다. 영하 4도. 그리고 오늘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체감 기온이 영하 16도. 순천이 그렇대요. 순천. 남쪽인데도요? 남쪽인데도. 남쪽인데도. 예, 남쪽인데도. 그러니까 요 북쪽이라 아주 굉장히 춥습니다. 예. 눈 오고 바람 불고. 예, 그리고 내일은 또 최고 기온이 영하 2도, 최강 기온이 영하 7도 그렇게 나오네요. 일본의 저 군마 천정국은 그 현재 기온이 영상 6도입니다. 영상 6도. 그리고 오늘 밤에는 0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11도. 이렇게 화품을 자주 해요. 좀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보이니까 괜찮아요. 그래 안 보니까 괜찮아요. 자 여기 예. 이제 다음 아버님 말씀을 봅시다. 천성경 봉독하는 예, 시간입니다. 예, 한태평양 섭리 중에서 제1장 21세기는 해양의 시대. 예. 예. 그 중에서 이 계속 해야 돼요. 여기다 신경 1749페이지 쓰고 여기다 신경. 미국 사람들은 바다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네, 신선한 것, 펄펄 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소고기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죽지 않겠다고 하는 소를 잡아다가 피가 결집돼서 엉긴 고기를 먹으니 그 고기 속에는 악성 요소가 전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 생선도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 아버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뭐지 이제 그 바늘 있잖아요. 모이가 있잖아요. 모이 먹는 것이 있잖아요. 예? 먹는 거? 먹는 거 예. 생선이 그걸 자기가 비늘, 비늘 가시, 가시 가시. 자기가 먹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와서 걸리니까 예. 그건 괜찮다는 것이에요. 아, 네. 근데 소는 이제 안 죽으려고 하는데 고기는 죽으려고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딴 데에 그런 있어요. 건가? 예. 이해가 안 가네. 딴 곳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거기 저 생선도 안 잡히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 아니 안 잡히려면 도망가면 되지. 그만 가서 잡는지 사람들이. 어쨌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왜 있으니까. 고기는 오니까. 소는 안 오는데 쫓아간단 말이지. 네, 네. 하긴 그런 생각하면 소고기 미끼 못 먹겠지. 내가 네. 이렇게 생각난 게 미끼를 자기가 알아서 먹으니까 괜찮다. 먹이. 먹이. 예, 예. 먹이라고 그러나. 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믿기라고 그럴 거예요. 음. 오케이. 그러면은 그것이 아버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이제 세계 인구가 계속 확대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지금도 원하세요. 근데 그래서 바다에서 잡아먹고 살아라 그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음. 일본도 그렇고 여기 그리고 저거요 왜? 그렇구나. 뭐 하여튼 아까 일정이었으니까 찾기 쉬워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놓고 자 이제 그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코로라도 주 네. 대법원 아. 주 대법원입니다. 아, 주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에 이름을 내놓을 수 없다. 이름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런데 그 미국 전역에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코로라도 주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코로라도 주 공화당 예비 선거가 3월 5일 날 실시됩니다. 그때 이제 그 투표용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코로라도 주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 싸웠다가 결국은 저 대법원에서 코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이건 내놓을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2021년 1월 6일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반역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 헌법의 제10 수정 조항 14조에 의하면은 미국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은 공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헌법의 그 내용은 언제 생기냐면은 남북 전쟁 직후에 그때까지 남부에서 자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미 합중국이 아니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연합국인가 하여튼 독립했어요. 몇 개죠? 10개인가 13개인가 독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기들 대통령도 있고 수도도 있고 자기들 돈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남북 전쟁의 결과로 그 나라가 망했어요. 4년 만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남부 정부에 가담한 사람 아니면 그 군대 들어갔던 사람, 군대 들어가고 그 연방 정부의 그 군대하고 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그 조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건 사실 그때는 이제 실제로 실제로 그때 어떻게 이것이 적용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하여튼 이거 처음이에요. 근데 1월 6일에 사건이 2021년 1월 6일 사건이 과연 반역이었냐? 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콜로라도 주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콜로라도 주 대부분의 판사들은 모두가 민주당이에요. 거긴 그렇잖아요. 모두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지사들이 임명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벌써 말했어요. 이건 연방 대법원에다가 바로 상고하겠다. 근데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걸 대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로 이거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연방 대법원은 보수가 다수입니다. 6대 3으로 6대 3. 6이 보수. 6이 보수예요. 6이 보수. 그것이 누구의 독택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으면은 오히려 좌파가 다수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그 6대3 보수가 다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죠. 예. 콜로라도주만의 문제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 음. 이 좌파들이 이런 비슷한 소송을 수십 개, 아마 20개인가 30개 주에서 그저 냈어요. 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왜냐면은 미국의 선거는 기본적으로 각 주에서 주관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 그죠, 주가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주가 예를 들어서 1860년 대선에서는 링컨 당시 공화당 후보는 남부주에서는 하나도 이름이 투표용지 안 들어갔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음. 왜냐면 그때는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 출마했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표를 나눠 먹는 바람에 나누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사실 그 전체 그 투표에서도 40% 미만이었어요. 음. 예, 그리고 이 선거단에서도 과반수가 아니었지만 다른 후보보다는 많이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런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콜로라도는 그 지난 4번 대선에서 4번 연속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음. 네, 4번 연속으로. 뭐 지난 2020년 바이든 그 전에 16년에서는 클린턴 그 힐러리. 전에는 음. 오바마 그 전에는 오바마 음. 그러니까 4번 연속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으니까 음. 공화당에서는 이건 사실 어차피 이건 이길 수 없는 주라고 처음부터 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만의 문제라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또 다른 주에도 영향을 영향을 미칠까. 미치니까 예. 특히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은 음. 그 결정은 전국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연방 대법원이 6대3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뭐 100%라는 것은 없어요. 예.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지만은 음. 이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법은 없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뭐 선거는 각 주마다 하는 거니까 그건 각 주에 맡깁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맡기라고 그러면은 이제 콜로라도에서 이름 빼는 거지. 그렇죠. 예. 음. 예. 그렇지만 콜로라도주에 한 200페이지를 넘는 결정문인 것 같은데 음. 그 안에서 첫째 1월 6일 사건이 반역이었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반역이었다. 그럼 반영 아닌데. 둘째, 음. 이 연방 헌법의 수정 조항 14조가 대통령에도 적용될 것이냐, 대통령직에도. 왜냐면은 그 문제가 또 있어요. 왜냐면은 콜로라도의 고등법원은 음. 1월 6일을 반역이었다. 음. 그러나 그 헌법 조항은 대통령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음.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 다시 올라가니까 대부분에서는 주 대부분에서는 아니다. 이건 반역이었던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대통령직에도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어제 화요일날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날. 네. 그래서 그런데 만에 하나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전국적으로 이제 예선에 못 나간다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만에 하나 내린다면은 이건 내전. 내전 나지. 그렇죠. 사실 지금도 내전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총칼 가지고 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전 아직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지난 2020년에 음,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음, 그 공식 통계에 의해서도 이겼잖아. 8천만 명이었어요. 예, 예. 8천만 명. 이번엔 안 참을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 그 8천만 명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음, 예. 8천만 명이. 음. 예. 이건 하여튼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그 특히 연방대법원에서 커런스 타머스 판사가 대법관이 그 가장 저 보수적이고 음, 그분이 이제 아마 레이건인가 아니 저 부시인가 하여튼 가장 그저 대법원에서 지금 가장 오래 있었어요. 30년 넘었어요. 음. 아마 타머스 대법관에 우리가 하여튼 기대를 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대법원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육지삼이라는 게, 뭐 육 속에서 가짜 보수가 있을까? 그게 걱정돼. 그렇죠. 예. 항상 가짜가 있잖아요, 예, 가짜. 예, 예, 예. 그러니까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했던 펜스. 음, 그놈이 가짜 보수죠.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가 그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 예. 아니 또 혹시 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려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예. 한국 일본 식구들을 많이 동원해야 된다. 동원하라고 그러려고 이런 거. 근데 만일에 나갈 수 없다면은 그러면 그건 이제 가봤자지. 물거품이죠. 예, 어? 예. 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할 필요 없지.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동원될 거예요. 그렇게 또 하여튼 마음 편할 그 날이 하루도 문제가 없네. 무엇인지는 말 안 예, 하겠습니다만은. 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예, 예. 이 천일국이 그야말로 예. 외인 부대. 하여튼 천일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졸려도 잠도 못 자고 그야말로 하여튼 하여튼 뭐 팔자가 예, 사나운 건지 좋은 건지 뭐 좋은 예, 거지 뭐. 예, 말세에 이렇게 있으니까 좋은 예, 거지. 예. 우리가 핸들을 틀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대왕께서 저 말씀하시는 게 그 저 링컨 때에도 미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음, 이번에도 미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그 정도로 그런 좀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어서 링컨도 이제 일부 주의 투표용지에는 그 이름이 안 들어갔다. 남부에는 그렇게 듣겠네. 남부에 한 10개인가 그랬어요. 음. 예. 뭐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링컨을. 예? 뭐 링컨이 대통령 되면은 우리는 나간다. 뭐 그 정도로 싫어했으니까. 왜 노예를 못 부리게 하니까. 그렇죠. 예. 음.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만에 하나 이 그 코로라도주의 판결이 그대로 그저 뭐 확정된다면은 그건 링컨처럼 또 일부 주에서는 이름이 안 들어간다. 또 다른 주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민주당주에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뭐 격전지라고 분류되는 주들이 있잖아요. 예,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뭐야 오하이오 뭐 이런 주. 예. 특히 이 네 개 주, 그리고 플로리다 음. 뭐 이런 주에서 만에 하나 그 저 트럼프가 그 투표용지 못 들어간다 하면은 그것은 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은 문제가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캘리포니아 오히려 가져가라 그래. 오히려 잡하니까 거기는. 민주당이 알아서 하라 그래. 예. 그래. 캘리포니아는 어서 예. 뭐 워싱턴, 오레곤 이건 뭐 민주당이 어차피 가져가는 주니까 뭐 알아서 하면 돼. 그렇지만 이제 꼭 이제 격정지 주에서는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될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음. 사실 연방 대법원에 뭐 각 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연방
연방 헌법, 그러니까 합중국 헌법의 해석이거든요. 합중국 헌법의 해석은 연방 대법원에서 해야지 무슨 주 대법원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중국이 아니면 모를까. 그러니까 합중국인데 아메리카 합중국이잖아. 예. 어. 아무튼 그럼 그렇습니다. 주에서 안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네. 네. 그럼 다 해체해가지고 주마다 나라를 따로 세우든가. 예.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연관되는 기사가 또 사건이 뭐냐면은 텍사스에서 지금 아리조나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지금 남쪽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요. 불법.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리조나의 경우는 아리조나는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 그렇지만 아리조나에서도 민주당 주지사가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도 오니까.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막아야 그저 되는데. 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 방위대를 거기다가 파병했어요. 예. 막으라고. 그리고 텍사스의 경우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주법을. 그래서 텍사스에 들어가는 그 불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텍사스에 불법으로 가는 사람들은 텍사스 주의 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체포하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돌려보내도 또 오잖아. 예, 뭐 하여튼 아무 감옥에 집어넣든지 감옥 쌓는 게 맞는 거였지. 그래, 예. 못 들어오게. 그리고 텍사스가 그렇대요. 예. 그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던 펜스를 자기들도 계속 할 거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텍사스가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헌법에 위배되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의 시스템은 위에 연방법이 있고 그 밑에 주법이 있는 거지. 주법이 연방법하고 모순되면은 그 연방법이 우선이에요. 그래 텍사스는 이거 처음부터 그 모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연방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역시 미국의 이제 50개 주 체제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일이 될 수도 있네요. 예. 하여튼 어떻게 내년은 정말 미국 역사를 좌우하는 해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하여튼 그 뜻 하나님 섭리에 유리하게 어찌 되든 하나님 섭리에 유리하게 되면 그렇죠. 좋겠어요. 예, 예. 예.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때는 뭐 가인 아벨로 나누기도 하시잖아요. 예. 가인 아벨로 나누고 그리고 아벨이 하늘하고 이 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인하고 합해지는 건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주 마음 편할 날이 없네. 없어요. 예. 예. 하여튼 기독교가 책임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미국이 기독교 나라로 계속 잘 가다가 메시아를 딱 만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영적으로 영적으로 누군가 메시아를 버렸어. 그러니까 누군가 메시아를 버렸는데 그래요. 그분이 연계해서 나쁜 쪽으로 쓰는 거야 핸들을.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야단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 답답한 사람들.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한 사람이 뭐냐면은 아버님이 자기를 고문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왜 지금 이 문제가 돼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냐?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냐 했는데 그 고문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을 첫째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 로마 병사들나 마찬가지 같은 입장. 모르고. 이쪽 그 사람은 혈통을 더럽혔어요. 혈통.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을 용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담 해와도 용서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쫓겨났어. 왜냐면은 이것은 혈통 문제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 심각성을 몰라. 예. 이게 교육 시켜야 돼, 권한권 식구들도. 너무 약해가지고 저렇게 계속 불평하다가 또 떨어진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아주 뭐 떨어지는 것은 자기 문제고. 자기 책임이지만 하여튼 안타까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텍사스 그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지금 바이든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이제 바이든의 형제 그리고 바이든 가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겉으로는 공화당이 이거 계속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특히 오바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전인가 오바마가 직접 나선 건 아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바마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바마가 이대로 가면은 바이든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 네. 오바마가 대장이에요, 그쪽에? 네, 그 대장이지 그럼. 그럼 사실상 바이든은 그냥 헛수아비고. 그럼. 네. 오바마가 지금 미국 공산당의 총석이죠. 뭐 사실상. 나쁜 놈이야. 네. 근데도 우리는 그래도 흑인들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흑인도 한번 대통령 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었어. 그게 아니야. 아주 큰일 날 뻔했어. 네. 그러니까 그때 인종들을 백인, 흑인 뭐 이런 여러 인종을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분열된 상태를 오히려 이용했어요. 악용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제 정치 이념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예. 공산주의가 항상 그래요. 그래요. 항상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을 이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싸우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프로레알리타의 새로운 세상이 온다. 뭐 이런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이념이잖아요. 자기들의 유토피아. 그렇죠. 자기들의 유토피아가 지금 북한인데 네. 북한이 모델인데 북한을 봐봐. 그냥 겉으로 봐도 공산주의가 옳은 건지. 네. 위에 지도층만 잘 살고 밑에는 지옥이잖아.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아니고. 네. 완전 계급 사회잖아. 네. 누가 진짜 그런 이론을 써가지고 칼막스가 아주 그냥 사탄에 아주 그냥 이상한 이론을 요새 북한이 재밌잖아요. 자꾸만 딸이 나오잖아요. 딸이 나와 끊는 거지 혈통을. 글쎄. 근데 설마 김정은이가 그 딸을 이뻐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다니더라고. 부인을 안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딸을 갖다가 후계자 시켜? 걔를 후계자 시킨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못 믿겠는데. 어디 잘못 하는 거야.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뭐 다른 애들도 있다는데 뭐. 아들도 있겠지.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3대째니까 무너질 거예요. 북한 동포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리고 북한 기독교를 살려야지. 70년 넘었으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냐? 네.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책임이야.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편할 거야. 아버님, 엄마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 아직 물러나지 마세요. 인사를 해야지.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